네, 오늘도 빡세게 형식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 나온 we이네요. 뜻은 우리는 이란 뜻이니까 명사가 되겠죠? 맨 처음에 나온 명사 당연히 주어입니다. 자, go, 잘 아시죠? 가다라는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서술어 되겠네요. 자, on 나왔습니다. 요거 품사가 뭘까요? 일단 품사를 잘 모르시면 뜻을 먼저 생각해 보시면 돼요. on이라는 거 뭐뭐 위에 뭐뭐에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뭐뭐 예를 들어 뭐뭐에라고 한다면 뭐뭐라는 이 물결 부분이 있잖아요. 요거를 채워줘야 하는 품사인 거죠. 그렇다면 전치사겠네요. 자, 전치사 뒤에 있는 명사랑 같이 괄호치라고 했습니다. 자, 바로 뒤에 명사가 피크닉이 나오네요. 어라고 하는 거는 관사로서 다음에 명사가 올 거예요 라는 걸 알려준 애라고 했었죠. 그래서 피크닉까지 그냥 괄호 치시면 돼요. 소풍에 갑니다 라는 뜻이 되겠죠. 자, every라는 거는 모든 이라는 품사입니다. 뒤에 있는 week, 주라는 뜻이죠. 주라는 뜻을 수식을 해주고 있는데요. 자, 문제는 every week, 얘 지금 부사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today가 아니면 yesterday, 이런 시간을 나타내는 명사들이 있어요. 그런데 한국어도 마찬가지로 오늘은 이라고 이 today에 있는 이가를 붙여주게 되면 주어로 역할을 할 수가 있긴 해요. 그런데 보통 영어에서 이런 시간을 나타내는 단어들이 뒤에 이렇게 나오게 되면 부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네는 명사로서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얘네가 주어 역할을 한다면 있는 이가를 붙여주시면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뒤에 오게 되면요. 부사로서 뭐뭐에라는 조사가 붙습니다. 그렇게 되면 매주 이렇게 그냥 매주에 라는 뜻이니까 매주라고 한국어로는 하죠. 매주라는 뜻으로 부사어예요, 얘가. 그래서 문장에서 어떤 역할도 하지 못합니다. 마치 명사처럼 보이지만 부사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문장이 굉장히 간단해졌어요. 맨 처음에 있는 주어, 서술어만이 중요한 문장 성분이 되고요. 나머지는 전부 이렇게 괄로 쳐서 문장에 어떤 역할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해석은 매우 간단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저희가 go on a picnic 요 자체를요. 외우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옛날에 소풍을 가다 라는 의미로 수거로서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굳이 그렇게 외우면 너무 외울 게 많아지니까 이렇게 괄로 치고 나니까 소풍에 가다 그대로 해석이 되겠죠. 자, 다시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소풍에 갑니다. 매주. 오늘은 좀 간단한 문장들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영어가 자꾸 조금씩 어렵기만 하면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복습할 때는 좀 쉬운 문장들을 가지고 하다 보면 요게 요렇게 되네, 내 눈에 보이네, 요런 즐거움을 좀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 문장도 딱 보시고 몇 형식인지, 이게 어떤 문장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한번 바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확인을 하셨으면 같이 볼게요. 맨 처음에 나온 명사, 쉬니까요, 주어가 되겠죠. 자, 비동사 나왔습니다. 당연히 서술어입니다. 비동사는 1형식과 2형식에서 뜻이 달라진다고 했는데 지금 뒤에 문장을 보니까 어로 시작되는 명사 구가 있네요. 자, 명사가 올 거야 라고 뒤에 딱 봤더니 pretty가 왔어요. 그렇다면 pretty 형용사니까 한 번 더 뛰어 건너 가야겠죠. 자, pretty라는 형용사가 지금 woman을 수식하고 있기 때문에 명사구가 되겠습니다. 전체는 명사입니다. 자, 그러면 비동사 뒤에 명사구가 왔네요. 얘는 보어가 있기 때문에 2형식이고 2형식에서 비동사는 뭐뭐이다 라는 의미로 해석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녀는 귀여운 여자입니다 라고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또 바로 넘어가 볼게요. 맨 처음에 they가 왔어요. 명사네요. 그들은, 그들이 라는 뜻이죠. 당연히 주어가 되겠습니다. can은 조동사죠. 조동사. 조동사는 동사를 도와준다고 했어요. 동사를 도와주려면 동사가 와야 돼요. 동사가 와야 도움을 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조동사는 항상 뒤에 동사 원형이 옵니다. solve, 뭐뭐를 풀다 라는 동사가 왔어요.
그러면 동사 두 개 합쳐서 서술어가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더가 또 온 걸 보니까 뒤에 명사가 오겠네. 그 명사는 problem이라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합쳐서 명사 구가 되겠죠. 자, 서술어 뒤에 명사가 오면은 1번 보어, 2번 목적어가 되는데요. 주어랑 같으면 보어고요. 다르면 목적어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문제는 아니니까요. 목적어가 되겠습니다. 그럼 목적어를 늘 붙여주시죠. 그럼 그들은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라고 쉽게 해석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부정문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려고 해요. 일단 맨 처음에 they라는 명사가 왔죠. 맨 처음 나온 명사 주어입니다. 그들은. 자,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많이 보셨을 거예요. 부정으로서 서술어 역할을 하게 돼요. 자, 그런데 원래 do라는 거는 하다라는 의미로 잘 알고 계시죠? do는 일반 동사로 쓸 수도 있고요. 조동사로 쓸 수도 있습니다. 자, 그게 무슨 말이냐? 하다라고 쓰일 때, 자기의 뜻이 있을 때는요. 일반 동사예요. 우리가 이런 know 같은 다른 동사들 있죠. run, walk 이런 go 동사들처럼 하다라고 쓰일 때는 그냥 동사인데요. 조동사로 쓰이는 경우가 있어요. 부정을 나타내거나 혹은 의문문을 나타내거나 혹은 강조인 경우에도 있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제가 다른 예문으로 또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지금 부정에 대한 예문이 나왔기 때문에 일반 동사를 부정하려고 할 때요. 일반 동사에다가 그대로 not을 붙일 수는 없습니다. 요거는 문법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not을 붙여줄 다른 도와주는 동사가 필요해요. 그게 바로 조동사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그 문장에서 원래 조동사가 있었다면 그 조동사에 not을 붙여주면 돼요. 예를 들어 이런 거 잘 아시죠? can not 같은 경우 can이라는 조동사가 이미 그 문장에 있었다면 그 조동사에 그냥 not을 붙여주면 돼요. 왜? 조동사는 동사를 도와주는 애들이기 때문에 부정까지 다 도와줍니다. 자, 그런데 그냥 일반 동사만 있었던 문장이라고 한다면 여기에 그대로 not을 붙일 수 없기 때문에 조동사를 일부러 끼워 넣어 주어야 합니다. 그럴 때 넣어주는 조동사가 바로 do가 됩니다. 자, 그래서 부정을 도와주기 위해서 not을 붙인 don't가 지금 앞에 조동사로서 나와 있는 거고요. 그렇게 되니까 뒤에 동사 원형으로 또 따라 일반 동사가 오겠죠. 간단합니다. 부정이나 의문을 도와줄 때는 도와주는 do라는 조동사가 온다라는 것만 숙지하시면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조동사하고 동사, 일반 동사 합쳐서 서술어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them이라는 것, 뜻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들에게 둘 다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한국어도 보세요. 을이 붙거나 에게가 붙는 거는 그들이라는 명사예요. 그쵸? 그러면 them은 명사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을이나 에게를 붙이는 것 자체가 명사밖에 안 된다고 했으니까요. them은 언제나 명사입니다. 자, 서술어 뒤에 명사가 왔어요. 목적어 아니면 보어인데요. 자, 여기서는 이때 그들과 이때 그들은 달라요. 제가 예전에 제기대명사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자, 무조건 목적어와 주어는 달라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나를 사랑할 수도 있잖아요. I love. 그럴 때는 me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자, 여기 me라는 이 자리는 을이 무조건 붙어야 돼요. 나를 사랑하다. 무조건 목적어 자리인데요. 영어에서는 굉장히 특이하게 목적어와 주어가 같은 대상이면 절대 안 돼요. 절대. 근데 지금 같은 대상이잖아요. 예외라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 예외를 표시를 해주려고 self, myself라는 제기대명사가 필요하게 된 겁니다. 만약에 여기서 그들은 그들 스스로를 모른다라고 했다면 themselves, self의 복수가 또 selves거든요. themselves가 왔어야 돼요. 근데 그거 지금 아니죠. them이라는 건 이 주어의 they와 다른 애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목적어일 수밖에 없고요. 당연히 다른 대상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자리 목적어가 되고요. 다시 한번 해석해보면 그들은 그들을 모릅니다. 여기서 그들은 다른 대상이고요. 그들은 그 다른 이들을 모릅니다. 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어려운 문장으로만 계속 진도를 나가게 되면 재미가 너무 없어요. 계속 공부하는 그런 흥미도가 조금씩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이렇게 쉬운 문장들을 통해서 흥미도를 높여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열공하세요.